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 사연자가 보내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한국인 여성은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일본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준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자신의 말에 일본인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는데 어떤 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38세 여자인 지연입니다. 저와 친구들의 신상을 밝히기가 그래서 가명으로 쓰겠습니다. 나이 먹고 채널을 잘 듣고 있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보통 해외 사연을 많이 소개해 주시던데 한국인의 사연이 구독자님들에게 즐겁게 들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회사에서 출장이 있어서 일본을 가야만 했습니다. 출장을 가서 저는 일본의 제휴업체 직원들과 3박 4일간 함께하는 연수를 받았고 그들과 교류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일본인 여성인 미즈아와 빠른 시간에 친해져 그녀는 저에게 그 지역의 맛집과 관광지 등을 소개해 주었고 같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이 너무 고마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냈고 한국에 와서도 간간히 연락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가을쯤 한국에 놀러 가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한국을 구경시켜 주겠으니 놀러 오라고 흔쾌히 이야기했고 일본과 한국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기에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서 2박 3일간 한국을 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그녀와 재회를 했고 그녀는 한국 여행을 끝낸 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고 직접 와서 보니 훨씬 더 멋지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의 인연이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의 친절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일본과 한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울릉도 독도 여행에 대해 물어보길래 독도가 뭔지 아냐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실은 독도가 한국 땅인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이야기한다며 한국에서는 이것이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인인 너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제강점기 역사 등과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 여행 중 혹여나 그런 시선을 받더라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에 대해 깜짝 놀라며 자신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유명 강사의 역사 이야기에 빠져 살았던 적이 있었기에 일본인이 우리의 아픈 역사와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지만 그녀는 좋은 친구였기에 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대화가 오간 뒤 1개월쯤 뒤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왜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 힘들었고 너의 말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그렇지만 너같이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기에 나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여전히 일본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인정하는 교수도 있더라. 나는 일본이 한국에 어떤 일을 가하였는지 제대로 알고 싶었다.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면 너의 할아버지 때쯤에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분들도 있겠다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내가 사람을 잘 본 것이 맞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너 하나의 일본인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한국 여행 때는 역사적인 관광지들을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독립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말하기로는 충격을 받아서 말이 적어진 것도 있고 그런 장소에 일본인인 내가 일본어를 쓰면서 구경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전부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저와 함께 밤을 보내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경상남도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워낙 꼬장꼬장한 분이고 손녀인 저에게도 정을 주는 법이 없어 저는 할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한평생 아끼며 농사일하며 사시다 80세쯤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중풍에 걸리시면서 치매가 함께 왔습니다. 치매가 걸린 할아버지를 저희 어머니가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집으로 모시고 와 병원을 오가시며 돌보셨는데 할아버지는 나중에는 병원의 치료를 못 믿겠다며 난동을 피우셔서 결국 마지막 한개월쯤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보이는 꿈을 꾸는 듯한 눈동자가 무서워서
살갑게 다가가 이야기 나눠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착하기로 소문난 효부였던 저희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난폭해지기도 하시는 모습까지 감내하시며 정성스레 돌보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셔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며칠 입원 치료를 받다 시골집에 가봐야 한다 고하도 주장하셔서 시골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시골집으로 가신 할아버지는 누가 볼세라 몰래 장롱 구석에서 통장을 꺼내셨고 그 통장을 우리 어머니 손에 꼭 쥐어주시며 며느라 고맙다 라는 말을 생전 처음 엄마에게 전하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펼쳐본 그 통장에는 고작 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그 300만 원을 꼬깃꼬깃 모았을 시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본인이 아니면 못 찾을 거라는 생각에 기어코 시골집으로 가셔서 그걸 찾아 엄마에게 주신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셨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엄마에게 건네준 그날 밤 할아버지는 행복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할아버지 밥상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간 엄마는 할아버지가 참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듯이 누워 계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했던 걸까요? 마지막을 본인이 평생 사신 집에서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며느리에게 애정어린 말 한 번 건넨 적 없던 할아버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꽁꽁 숨겨둔 통장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많이도 우셨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우셨지만 엄마도 참 많이 우셨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병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나가면 잠시 여기 세워봐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약간 언덕진길에 위에 멈춰 앉으신 할아버지는 내려다 보이는 병원과 아파트들의 전경 대신 다른 것이 보이셨나 봅니다. 야야 저 보이나? 저기가 내가 일본에 끌려가서 일했던 그 광산이다. 네?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당신이 20살쯤 되었을 무렵 그때 눈에 담으신 일본의 풍경이 그대로 재현되신 듯 계속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기에 내 진짜 고생했는데 그놈의 나쁜 놈들이 어찌나 계속 일을 시키는지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엄마는 들으며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60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지금 현재 겪으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실까? 심지어 치매에 걸린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엄마는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대화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충 할아버지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20살쯤 일본에 강제징용되어 어떤 배를 타고 실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이 날 줄 모르는 고단한 강제노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오직 삶에 대한 의지만 남아있을 즈음 할아버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태워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일본인들이 밥을 나누어 주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밥을 절대 안 드셨다고 합니다. 배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놈들이 주는 밥 먹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저 밥에 독을 타서 한국인들을 다 죽게 만들고 시체는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하니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며칠간의 긴 여행 동안 단 한 끼도 먹지 않고 강제징용의 대가로 받았던 생쌀 한 봉지를 조금씩 씹어 먹으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첩의 자식이었던 할머니를 논 한마지기와 함께 가난한 시골 청년에게 시집 보낸 어느 돈 있는 댁의 영감님 덕에 할아버지는 논 한마지기와 함께 모든 것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농사짓고 살아도 평생 맘 편히 돈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꼬장꼬장했던 모습과 밥그릇에 밥을 남긴다고 혼내셨던 모습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그날 밤 미즈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달빛이 무척이나 밝아 미즈아의 눈물 고인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미즈아, 오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 목소리가 조용히 친구의 귀에 닿기 시작했을 때 미즈아는 궁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가 겪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달했고요. 미즈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자신의 나라를 대신하는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감동적인 순간 공통의 이해와 사랑으로 연결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사이에는 언어나 역사적인 배경을 넘어서는 더 깊은 우정의 연결이 형성되었어요. 지연아, 나는 내게 미안해. 나의 조국의 과거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미즈아의 목소리가 미안함과 사과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단호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미즈아, 이건 너의 과거가 아니야. 하지만 너는 내 나라의 그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아. 그리고 우리의 우정은 그 어떤 역사보다 강하다고 믿어.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았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저는 그분들의 자식의 자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한 아직 우리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나이먹고 채널에 계속되는 승승장구를 응원할게요. 지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화가 되어 나가면서 점점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는 듯 합니다. 모든 나라가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더 멋진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